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민영 한무약품 연구개발센터장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비만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말도 있지만 퍼스트인 클래스인 만큼 빅파마들도 관심이 많고 내부적으로 성공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약품은 좋은 파트너사를 찾아서 비만 치료 제약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새로 건조한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영국의 조선해운 시향 분석업체인 클락스 리서치가 신조선가 지수가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가가 오른 조선주에도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을 고려할 때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주요 보험사가 2024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인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 5곳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2% 감소한 1조 2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독감과 폭설, 산붕 등의 다양한 겪으면서 보상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통상 1월은 IPO 황금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요 예측 이후 공모가를 확정한 새내기 기업 6곳 중 공모가 희망 밴드를 상단 초과로 정해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업이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는 데 그쳤고요. 여전히 추운 공모주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들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관한 리스크 오프의 심리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를 앞두고 있는 시장 전반의 약세를 나타내는 걸까요? 다양한 분석들 나오고 있죠.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들 사뭇 연출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장에 변수가 있는 만큼요. 시장의 방향성들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장 상황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 여전히 연출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가량, 1.4%가량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에서 상승하긴 하지만 외국인 쪽으로의 매도 물량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네이버만 유일하게 상승합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계속되는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숨은 호재가 무엇일까라는 또 시장의 다양한 가능성들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미 반도체와 같은 TSMC 실적 관련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들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강했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시장에는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밸류업 기대감을 받고 있는 KT 같은 경우가 증권사 리포트 오늘 좋게 나오면서요. 2%가량의 상승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원전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한국전력과 같은 원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요. 시장에 관한 전략들 같이 한번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함께 보시고요. 마켓 쇼쇼쇼 2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늘 또 여전히 금요일과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이 참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주에 되면 이제 트럼프 취임도 있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연휴 전에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한 주. 그러니까 매수의 어떤 거래량이 많은 한 주라기보단 굉장히 한산한 거래가 좀 이어지는 한 주이다 보니 오늘부터 그 여파가 조금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실히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증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안 좋은 쪽은 있죠. 하지만 그 안 좋은 쪽의 어떤 하락 속도나 깊이를 잘 커버해주는 일부 또 종목과 일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의 조정,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에서의 지금 마무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오늘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월요일 날 트럼프 행정부 취임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에 의해서 눈치 보기는 좀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리스크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리스크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네. 일단 이번 주에 사실 PPI라든지 CPI, 특히나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도 반등이 나온 거지. 만약 CPI도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높은 국채 금리,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부담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빨리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서 해소가 되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빠르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가 옵니다. 네. 저희가 또 시장 대응들 잘 해드릴 테니까요. 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본부장님께서요. 핫섹터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종목들 예스 5월 노로 단도직입적으로 풀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잡을 때 너무나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벌 대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섹터 골라주셨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좋아질 거냐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을 거냐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쪽이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뽑아온 건 바로 전력과 전선? 아니네요. 유리기판 먼저 나왔네요. 네, 반도체부터 나왔네요. 반도체 기준으로 보면 유리기판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기존의 HBM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럼 이 부분부터 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게 또 생방의 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상치 못하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네. 유리기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유리기판 쪽 계속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라이벌 종목 그럼 바로 좀 열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삼성전기냐 피롭틱스냐 아마 제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제가 같아요. 낼게요. 네. 네. 일단 저는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삼성전기를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보자. 이야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유리기판 쪽에 관한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왜 계속 좋게 보시는지. 일단은 지금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죠. HBM3 12단에서 16단, HBM4로 그리고 만약 공급을 한다면 누가 공급을 해줄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인 SK하이닉스 또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좀 줄을 잃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올해는 극명하게 지금 이 CES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죠? 블랙엘이 여전히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발열을 잡지 못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좋았던 반도체 산업이 전체적으로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동안에 반도체 IT 관련주들이 올라왔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성, 그리고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텨왔던 건데 만약 여기서 발열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과거에 작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블랙엘 다음의 제품인 루빈의 출시일이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서인데 이 루빈에 대한 출시일도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그때 왜 올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판단을 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 지금 반도체 IT는 어떻게 보면 이 발열을 어떤 기술로 잡느냐가 키포인트. 미국은 선택 사항이 액침 냉각 쪽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버티볼딩스라는 기업이 실제로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물과 기름이 섞인 혼합유에다가 넣고 빼면서 냉각 기술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많죠. KN솔, GST, 뭐 한중 NCS.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 중소형 기업에 그걸 맡길 가능성은 조금은 없다. 네, 떨어진다. 적어 보인다. 적어 보인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 산업에서 돈을 번다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형 어떻게 보면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들이 요청을 하면 실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이번에 CES에서 선보인 유리기판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보조금 SKC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SKC를 필두로 하는 유리기판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기판 쪽은 계속되는 시장 모멘텀 가져갈 것이다라고 체크를 해봤다면 그 안에서 삼성전기와 필옵틱스를 라이벌 종목으로 주셨는데 의외였던 건 SKC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의외예요. 네, 본부장님.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수익이 난 종목군들은 일부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하자는 심리가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예상한 거는 보편적인 관세, 점진적인 관세라고 점진적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나는 그거 모르겠고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건 모르겠고 네. 중국 너네 맞아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요거 안 돼. 한 번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놓게 되면 굉장히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물론 SKC가 대장이긴 하겠지만 너무 이제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기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솔브레인이라는 기업과 함께 지금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식각액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 지가 벌써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SKC의 어떻게 보면 이 상용화 시점에 맞춰서 삼성전기도 지금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또한 무시 못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떼놓고 보면 MLCC의 가격이 MLCC.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MLCC의 가격이 저도 최근에 이제 체크를 해서 안 사실인데 그래도 제법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재고가 많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MLCC의 단가도 조금은 이제 많이 회복한 상황이기에 저는 삼성전기의 지금의 가격이 조금은 더 부담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가져와 본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삼성전기는 MLCC 이미지가 또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MLCC 이미지를 가진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유리기판이 그만큼 이 악재를 소화해주면서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사실 SKC도 유리기판 전에는 동박기업이었습니다. 네, SKC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불과 6개월 맞습니다. 전만 하더라도 유리기판 키워드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동박 네. 뭐 매출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계속 적자다 했던 기업이 어느새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MLCC라고 하는 기존의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롭틱스 그럼 바로 한번 예스 의견 주셨는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필옵틱스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유리기판 장비주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OLED라든지 LED, LCD 이쪽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OLED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참 이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저 밑바닥에서 지금 맞아요. 허덕이고 있는지 맞아요. 뭐 수년이 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장비주들이 과연 이 유리기판이 상용화되었을 때 얼만큼
매출을 낼 수 있는지는 확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기존의 OLED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을 거거든요. 이제 많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가 얼마만큼 덧붙여지는지 여부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 장비 발주들은 나갈 겁니다. 뭐 일부 발주들은 이미 진행이 됐지만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되었을 때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그 규모 자체가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그 규모보다 작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좀 식어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옵틱스도 좋지만 SKC도 좋지만 지금은 가격적으로 그나마 내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전제하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 것은 삼성전기가 가장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유리개판 관련주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삼성전기 한번 여러분들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 될 것 같아서요. 꼭 다시 한번 더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핫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 자, 저희가 앞서도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자, 어떤 섹터 저희 바라볼까요? 전력과 전선, 이쪽 네.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LS 에코에너지가 오늘도 좀 강했었잖아요. 강하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LS그룹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나마. 그렇죠. 떠먹여주고 있다라는 네. 표현이 직접적이겠죠. 만약 오늘 LS그룹주들의 힘이 없었다면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S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LS 일렉트릭이 또 묻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지금 LS 일렉트릭의 배전판이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또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골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의 차이가 난 것, 그러니까 H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의 이 속도 차이가 난 부분은 당연히 북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좀 날 수는 있겠지만 다 같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인 것에는 동의. 대신에 산업에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항상 저는 별개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맞아요.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와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 나온 김에 예스올 노부터 그러면 바로 한번 좀 풀어볼까요? 어떤 게 예스고 어떤 게 노인지 한번 본부장님이 네. 일단은 좀 정답부터 알려주시죠. 일단은 저는 LS 에코 에너지 쪽은 노 의견을 드리는데, 네. 제가 노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구간에 지금 안착을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도 이제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뒤를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뉴스들은 익히 알고 있는 뉴스들입니다. 네. AI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성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벌써 1년 반? 2년 반복된 뉴스예요. 여기에 지금 속도를 좀 붙여준 건 LA 산불 이슈가 또 있었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 속도를 한 번 더 붙여준다면 그건 재건이라는 테마가 붙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이제는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쫓아가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신규 매수는 그렇죠. 신규 비추한다. 매수를 하기에는 그런다. 네.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보자. 저는 네.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한전선도 지금 보니까 네. 노 의견을 같이 주셨네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대한전선도 이제 노를 드린 이유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 이쪽은 오히려 LS보다 타이밍 쪽으로는 더 빠르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도 이제 쫓아가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LS 에코 에너지보단 전선 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전선 쪽 안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가온전선을 가장 원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원전선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을 이제 3순위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슬슬 순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3위였던 대한전선이 이제는 저는 1순위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의 전력과 전선주들의 시장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지금 전력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럽 쪽에도 전력과 전선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력기기는 여전히 현대엘렉트릭과 효성과 LS엘렉트릭이 미국과 유럽 모두 시장을 다 비슷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선은 유럽 쪽에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우리나라 전선주 중에서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듯이 유럽도 지금 중국과의 껄끄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만약 부각이 된다면 저는 전선주 안에서 대한전선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가장 많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고 네. 지금 케이블에 따라서 육상 케이블이냐 해저 케이블이냐 말이 많거든요. 네. 근데 해저 케이블이 똑같은 길이야 똑같은 면적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단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 몇 킬로미터 안에 지금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을 모두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대한전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선 전력주들은 노라는 의견인데 그나마 하나를 보자면은 대한전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는 또 다시금 시장의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선과 전력은 여전히 모멘텀은 계속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조정의 끝은 언제를 봐야 되느냐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저는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주들까지도 같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수주 잔고가 좋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수의 기업들이 환해지를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 수혜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이 기업들에게 지금 수익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간 조정을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가자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워낙 오늘까지도 전력이나 설비 쪽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전선 쪽에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몰리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LS 그룹주 같은 경우가 네. 사실상 동반적으로 전부 다 좋았잖아요. 그러면 LS 그룹주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다 같이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이제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저는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네요. 과연 그 하위단에 있는 기업들이 각계 전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잠시 좀 피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 일수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동안에 잘 가던 쪽은 일단은 LS 브레이크를. 그룹주들도? LS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했던 그룹주다라고 한다면 하나그룹주들, 그 HD 그렇죠.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그 관련 그룹주들과 또 그리고 LS 그룹주들 최근에 네. 강했는데 이 그룹주들에 관해서는 이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채워봐야 할지 아니면 그룹주 내에서 덜 오른 종목군들을 또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만약에 제가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이 뭐 30% 50% 나오고 있으면 다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확보를 해 놓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분기까지 기다렸다가 실적이 여전히 좋으면 그때 다시 사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꺾인다라기보단 조금은 더 이제 체크할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그룹주들에 관한 관심도가 그렇죠. 굉장히 뜨거웠었죠. 특히나 뭐 하나 그룹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도 섹터 단위 확장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게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HLB 그룹주에 관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네. 뭐 간암 신약 관련해서 이게 한 번 이제 대두된 그런 이슈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돼서 이제 뭐 승인이 된다, 번복된다, 승인이 된다, 번복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서 이쪽 그룹주들도 한번 조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HLB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경영진들이 그래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해준다. 네. 네. 이렇게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즉각 대응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사실 수요일 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강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했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맞아요. 장중에 또 장중에 나와서요. 그렇죠. 네. 매도 압박을 좀 보여주면서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경영진들이 장내에서 또 매수를 해줍니다. 매수해주고 그죠.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이 안도감, 안심을 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럼 나도 이 회사를 믿고 더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의 뭐 진위 여부라든지 기술의 성장성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참 경영진들의 대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부담은 뭐였냐면 금리 에 대한 그렇죠 압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지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에 다음 주에 그분이 너무 과격한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만 촉발하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에게도 한 번 더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일단 환경은 잘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쪽 섹터에서 속상한 기업이 하나 있죠. 녹십자. 그러니까 녹십자처럼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낮아지는 쪽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HLB 그룹주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핫섹터 또 핫 종목 시간에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HLB와 같은 제약바이오주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이후에 전략들 잡아볼 겁니다.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해줬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잡아드릴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시장 대응하는 관점에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또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다소 약하지만 방금 코스닥 지수가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마감 집계는 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관망해 보면서요. 또 시장 전략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시장 마감 지어졌습니다. 자, 오늘 또 외국인의 코스피와 또 코스닥 모두 다 매도 물량을 보여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의 기조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탄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또 시장 진단 나눠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세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마감 브리핑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닥 증시에서의 수급이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방향성이 조금 엇갈렸지만 보합권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좀 강하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의 매수세로 좀 커버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 오늘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져요. 보통 트럼프 취임과 같은 엄청난 큰 일정을 앞두고 있으면 증시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리 빠져놓은 게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지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일본도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여전히 가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어지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어둡고 SK하이닉스 쪽은 강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나름 어떤 개별 좀 모멘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간밤 미증시, 나스닥 증시가 밀린 것 대비해서는 이 정도의 흐름은 굉장히 잘 방어했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내는 흐름이었고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또 상승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들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HBM 쪽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쪽 섹터들이 또 일부 종목군들이 계속 강한 탄력 나와줬어요. 네. 원인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약했는데, 그죠? 삼성전자가 약한 게 힌트죠. TSMC가 강했기 때문에 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속상한 것 같아요. TSMC가 저렇게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저렇게 좀 나왔다면 일부 종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증시 다 좋았어. 상방으로 서킷도 걸릴 수 있었는데 서킷까지 걸립니까?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한 게 다소 아쉬운, 하지만 결국 TSMC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장비단 종목군들의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기에 PSK홀딩스, 이러한 기업들 혹은 HPSP, 전공정 관련 장비 땀부터 지금 움직였던 맞아요. 모습이라서요. 일단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SK하이닉스 위주의 HBM은 올 한 해에도 폭발적인 상승세라기보단 그냥 견조한 어떤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에 대한 의견은 제가 따로 코멘트 드릴 건 없고요. 이제 테크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단독 보도라서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진 않지만 슬슬 HBM4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장비단 안에서 이제 개별 뉴스 플레이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보면서 이제는 집중할 종목군들이 추려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SMC 실적의 여파들 일부 종목군들 받아가는 시장이었고요. 또 장비단의 종목군들 계속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감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 TM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 TMI 바로 한번 열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역시나 그분이죠. 네, 그분이 오신다. 네.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줄 것이냐, 이게 아마 돌아오는 주에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다음 주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쫓아가는 것도 애매해요. 그렇다고 안 네. 쫓아가는 것도 되게 애매한 애매해요. 그러한 상황이라서 많은 종목군들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자존심 싸움,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한 섹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당연히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쯤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바이넥스니, ST팜이니, CDMO, CMO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데 막상 해가 바뀌고 이제 취임할 때가 되니까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이유를 저도 찾아봤더니 이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를 규제를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바이오 그룹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보는데 우시바이오 그룹에 투자한 어떤 투자자들 중 미국 은행들이 있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가 합리적인 없군요. 의심이 네. 조금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어떤 또 산업이 규제의 중심을 올라오고 있느냐? 통신 부품주. 이게 이제 타이밍이 묘하게도 양자암호하고 5G 통신 부품주가 엮이면서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보이면서 이제 또 5G는 또 속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또 미국이 중국도 통신 부품주 전체 검열해가지고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신 부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걸 좀 토대로 놓고 보면 트럼프 취임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으나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인자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노이즈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쪽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다음 주에 그 시장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중 무역 갈등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일행정부 때 관심을 받았었던 섹터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섹터들이었을까요? 당연히 히토류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는 압박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마땅히 하나인가요? 그것을 방어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는 게 그때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제 그들의 방어 카드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히토류 관련주 하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혹은 티플렉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떠오르죠. 이번 주에 흐름들이 슬슬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수급이 들어옵니까? 많은 또 우리 국내 네. 투자자분들, 눈치 빠른 누군가는, 눈치 그죠? 빠르신 우리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이쪽에서 또 한번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수급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은 저는 다음 주에 한두 번 정도의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욱이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런 히토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린란드는 트럼프의 어떤 욕심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쉽지 그렇죠?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히토류 카드는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이지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저는 그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공략을 해보는 것도 돌아오는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와서 해주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유를 하는 정도여야지 이거를 미국령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또 이 사이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서로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미국과 중국의 이 자존심과 힘 겨루기에 다음 주에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는 그동안 숨죽여왔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산주들은 워낙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과연 더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방산 쪽을 보신다면 종목을 한화 시스템처럼
다소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토류에 이어서 방산까지도의 탄력들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실제로 우리가 또 트럼프 관세 정책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세 리스크를 가졌던 섹터군들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인 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네, 네. 그러니까 뭐 벌써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대신에 일기 때 힘들다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수익을 줬었거든요. 그건 또 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진통을 크게 겪고 나면 투자하기에는 더 편할 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진통을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러한 종목군들도 포트폴리오에는 그래도 어떤 해지 형태로서 일부는 꼭 담아내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지 상품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본부장님이 또 트럼프 또 취임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들 지금 잡아주신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사님이랑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 남북 경협 쪽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계속 보는 거에 관해서 혹시? 그 종목군들은 엮으면 엮이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요? 쪽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네. 보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LA 산불 테마에 엮였던 다수의 작은 전력이라든지 전선 쪽이 과거에 경협주와 엮였던 종목군들이 제법 있거든요. 뭐 재룡산업, 광명전기, 일진전기 맞아요, 이러한 맞아요. 기업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경력과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되 비중을 지금 막 너무 기존의 뭐 전력기기처럼 뭐 두지는 태우고 말자. 뭐 네.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는 조금은 어렵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장해서 남북 경협주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전략들 같이 한번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관세 리스크들 속에서 관련주들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는 종목군들은 그렇다고 그쪽만 공략을 하기에는 또 상승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쪽이 엔터지 않습니까? 미디어 엔터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엔터 쪽이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이밍도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킥플립이 지금 사전 어떻게 보면 판매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쪽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뭐 사람 리스크잖아요. 사람 리스크. 네, 그런데 엔터주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같은 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제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네.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JYP 엔터만큼은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조금 적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JYP 엔터만큼은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앞두고 저희가 전반적인 섹터 한번 둘러봤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승부주에 베팅을 해보면 좋을지 본부장님이 픽해 오신 종목군들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승부주 가지고 와 주셨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아디다스 아시죠? 소비 쪽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자, 아디다스 네. 하면 바로 떠오를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내수 소비를 촉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내수 소비주 쪽은 여전히 강하다? 좋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이들을 보면 나이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지난 4분기였었거든요. 특히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관리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높여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도 이 러너들 있죠. 네. 이렇게 러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젊은 층 위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2년 전에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는 뭐였냐면 골프였죠.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테니스로 넘어갔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런닝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다가오는 뭐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화성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회복 그리고 그 이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 온 상황이라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최근에 시장 탄력을 받아갔었었나요, 본부장님? 제가 사실은 11월 달에도 네. 한번 서울경제를 통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여쭤본 드렸었는데 거예요. 네. 그때에도 사실은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실적이 워낙 괜찮게 좋았기 나왔어서.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계엄 사태도 있었고 뭐 그렇네요. 다양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 올라가지 못했. 아직은 못 올라가고 네. 있네요. 하지만 네. 지수보단 괜찮았다라고 좀 지수보단 설명드리고 선방했다.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현 구간에서 수급만 받쳐주게 되면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또 주가 자체에 탄력을 받은 종목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같은 소비 관련주인 뭐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런 종목군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근데 요새 그 브랜드들이 과거에 이제 브랜드에서 조금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아디다스 쪽을 보는 게 일단 네, 더 그쪽으로 나은 것 보자. 같습니다.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들도 사실은 고환율의 수혜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예전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오히려 최근에 핫한 쪽을 보면 뭐 아디다스, 나이키는 그러면 올해 새롭게 나온 브랜드냐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새롭게 보면 잭스미스 브랜드 아시죠? 또 그 유명하죠. 잭스미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 주가의 모습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더 좋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박스권 돌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기에는 부담은 안 느끼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목표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여러분들 주봉이라든지 월봉 캔들로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 주봉상 정말 오랜만에 정배열 그러니까 캔들이 이평선 위로 올라온 채로 종가를 형성하는 한 주를 지금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음 월봉의 저항 가격이 어디 있냐를 체크를 해보면 딱 12,000원짜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박스를 돌파할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한 25% 정도 좀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12,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명확하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저는 8,000원을 좀 잡게 되면 뭐 손익비가 괜찮은 위치에서의 공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이 다양한 시장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빠른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